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며칠 전 김치를 새로 담갔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장조림도 만들었습니다. 미진이가 좋아하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런데 평소보다 문이 늦게 열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며느리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참 울었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끝도 붉었습니다. 미진아,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묻자 며느리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TV라도 켜져 있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치랑 장조림 가져왔어.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진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지? 며느리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왜 그래? 누가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한 번 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임신 소식을 말하면 얼굴이 밝아지는데 며느리는 반대로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임신이었습니다. 이거 봐.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선명하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왜 울어? 제가 묻자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오빠한테 말 못하겠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애 갖지 말자고 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준호가 그랬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5년은 둘이서만 살자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신은 축하할 일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축복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회사 때문에? 아니요.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야? 며느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류 가운데에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원.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미진아, 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대출받은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요. 친구 사업 자금 빌려줬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 며느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3억 원. 그 숫자가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미진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이 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동시에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잠깐의 침묵. 이게 뭐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아,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 아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알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야. 3억?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구한테 빌려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치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파 앞에 서 있던 아들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아들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대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채까지 썼는데 당장 돈 못 막으면 큰일 난다고.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줬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언제? 2달 전에요. 2달?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돌려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 전화도? 네. 집도 몰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기당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애 갖지 말자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빚이 생겼으니까.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기까지 생기면 너무 힘들 거라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억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니. 그리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된다니.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사이에 다른 종이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태준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야?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연대보증도 섰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3억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진 빚이 더 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총 7억이에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 7억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억.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3억이 아니라 7억이라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이미 빚이 많았대요. 아들은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3억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설명해봐. 아들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친구 21번 크게 쉬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애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꽤 나왔고 직원도 몇 명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믿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망했어요. 재고가 쌓이고 거래처에서 돈이 막히고 대출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1억, 그 다음엔 2억, 그리고 어느 순간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뭐라고 하던데?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 친구가 울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아,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돈을 막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3억을 빌려줬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진짜 죽을 것처럼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 상황이 상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잠적한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 1달 전에요. 1달?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전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출 상환 날짜가 다가온다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3억 대출받은 것도, 연대보증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엄청 싸웠어요. 저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고. 자기 친구니까.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 포기하자고 했어요.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까지 태어나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 예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일, 날짜는 내일이었습니다. 미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뭐야?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 지우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병원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술 예정일, 내일. 그 글자가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미진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빚도 있는데 아기까지 태어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는 나중에 낳자고.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책임질 게 너무 많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둘 다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은 빚 때문에 무너져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옆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기 하나가 사라질 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기적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된다.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빠 될 준비 안 됐다고 해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빠도 그랬어. 처음에 나 임신했을 때 잠깐 웃음이 났습니다. 겁난다고 했어.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자기가 아빠 될 자격이 있냐고.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달라지더라. 거실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 병원 복도에서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문 앞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의 힘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들도 제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떨려?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 되기 직전이니까 그렇지. 잠시 후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빌려준 3억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은 손주라는 기적을 얻었습니다.